상현의 삶 아카자. 혹시 이 아이의 과거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안 보셨다면 보고 와주세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보고 오셨다면 아카자에게 동정심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 애가 오니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어 같은 생각이요. 그런데 아카자만큼 불쌍한 과거를 지닌 오니가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그 오니는 이번 2기에서 악역을 맡을 도깨비인데요. 상현의 6, 다키의 과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들어가는데 2기 내용을 알아버리기 싫으시다면 구독만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상현의 6은 2명입니다. 오빠인 규타로와 여동생인 다키가 한 쌍으로 상현의 6인데요. 이들의 인간 시절로 되돌아볼까요? 규타로와 다키의 배경 장소는 언제나 유곽인데요. 간단히 유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즉 성매매 업소인 거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대표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원치 않는 임신입니다. 과거인 만큼 유곽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최하층 유녀에게 아이는 밥값 축내는 혹이나 다름없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뻔했고, 갖은 유산 시도를 이겨내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규타로입니다. 태어나서도 그의 추한 목소리와 마른 몸을 보고 사람들은 규타로를 욕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중요한 유곽인지라 괴물과도 같이 더욱 미움을 받았죠. 규타로는 씻지를 못해 언제나 비듬과 떼투성이었고, 배가 고프면 쥐나 벌레를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장난감이라고는 손님이 놓고 간 낫이 전부였죠. 그런 그에게 인생을 바꿔줄 사건이 생기는데 규타로의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우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조차 눈을 돌릴 정도로 아름다웠고, 규타로는 그녀가 자신의 동생이란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동생인 우메를 위해 자신이 그나마 잘하는 싸움을 업으로 삼습니다. 유곽에 밀린 돈을 받아오는 일을 시작한 거죠. 이 직업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규 혹은 규타로라고 불리는데 이게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추한 외관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은 사랑스러운 동생의 시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느꼈으나 슬픈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13세가 된 우메가 어머니를 따라 유녀로서 일을 하다 손님으로 온 사무라이의 눈을 비녀로 찔러 실명시킨 것인데요. 규타로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후 돌아오자 그의 눈앞에 보인 건 사무라이의 군풀이로 산채로 불태워져 천천히 죽어가던 우메였습니다. 규타로가 우메를 안고 절규하던 중 그녀를 태운 사무라이가 규타로의 등을 베어버립니다. 뒤돌아보니 사무라이에게 우메를 소개한 듯한 유녀가 규타로를 죽여줘서 고맙다며 우메는 아까우나 좋은 애를 소개시켜준다며 돈을 요구하자, 그것을 본 규타로는 죽기 전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유녀와 사무라이를 죽여버립니다. 규타로는 다친 등에 우메를 넣고 천천히 죽어가며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지 않았고 결국 쓰러져 버린 그의 위로 눈마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도깨비가 그들에게 다가가니 당시 상현 6이었던 도우마가 나타나서 피를 주고 그분께 선택받으면 도깨비가 될 수 있을 거라며 너희는 나처럼 상현에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이 도깨비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규타로는 특이하게도 과거의 기억을 거의 다 가지고 도깨비가 됩니다. 도깨비가 된 일에는 후회는 없다며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서 도깨비가 될 것이고 다른 행복한 녀석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반드시 빼앗고 가로채는 규타로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수많은 사람을 먹고 강해진 그들은 상현의 6까지 올라가 악행을 하다 음주와 탐지로 일행을 만나서 처치당하게 됩니다.
이후 지옥과 천국의 갈래길에 서게 된 규타로는 우메를 만나게 되는데요. 규타로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밝은 반대쪽으로 가라며 우메를 내칩니다. 우메는 오빠에게 매달리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다키의 말에 규타로는 우메와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시절, 서로 같이 꼭 달라붙어 도롱이 속에서 추위를 견디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규타로는 인간 시절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우메를 등에 업고 우메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걸 후회하고 미안해하면서 지옥을 향해 함께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현의 6 과거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들은 탄지로 남매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탄지로와 규타로의 경우 탄지로는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규타로는 기형아로 태어나 외모가 좋지 못하는 평을 듣고 있고, 둘 다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하며 가족에게 큰일이 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즈코와 다키의 경우 둘 다 외모가 뛰어나며 네즈코의 경우 오니가 되어 정신 연령이 낮아졌고, 다키의 경우 오빠인 규타로를 따르다 보니 자립심이 낮아져서 정신 연령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매의 공통점으로는 가난한 가정상황, 그리고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이 남매 단 2명이란 것인데요. 그럼 환경도 비슷한데 탄지로처럼 되지 못한 규타로를 욕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곽 최하층이라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고 살았으며 그곳에서 발버둥 치며 살았으나 동생이 순간적인 실수로 파형까지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날의 반복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조커가 한 대사 중 하루의 끔찍한 날이면 누구든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아끼는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규타로의 상황이었다면 도깨비가 되어서라도 모두 뺏지 않았을 거란 자신은 없네요. 악행은 벌받아야 하지만 규타로를 여러분이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길고 복잡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이만.